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입니다. 이 영화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의 작품을 선호하기도 하고 영화 역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초등학생이었던 나영과 혜성이 서로를 좋아하다가 나영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헤어지게 되고 12년 뒤에 성인이 돼서 실제가 아니라 영상통화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때 또 한 번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12년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성이 노라가 있는 뉴욕으로 찾아가면서 드디어 실제로 만나게 되죠. 줄거리만 들으면 이런 내용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나, 이야기가 되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작품이 다루는 감정은 그 어느 영화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스의 오프닝은 독특합니다. 주인공 노라가 가운데 앉아 있고 왼편에는 혜성, 오른편에는 그녀의 남편 아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들에게 점점 주민이 되죠. 독특한 건 이게 시점 쇼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추측하고 있는 남녀가 있죠. 아시아인끼리 부부고 아메리칸은 친구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아시안 여자랑 아메리칸이 부부고 동양인 남자는 친구야, 뭐 이런 식의 추측을 계속하죠. 그리고 결국 결론은 모르겠다로 끝납니다. 이 모르겠다는 앞으로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이면서 또 이 작품의 주요한 테마이기도 하죠. 이 순간이 되면 완전히 카메라는 이 그레타리가 맡은 노라의 클로즈업 샷이 되면서 양쪽에 있는 두 남자는 앵글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노라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고 이 작품의 화자 역시 그녀일 거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음 컷에서 영화는 무려 2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프닝 씬에선 카메라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새 인물에게 다가가는 세팅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의 정경에서부터 골목, 그 다음 인물로 차츰차츰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인물에게 다가가는 구성이죠. 그리고 거기엔 초등학생인 나영과 혜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 나영 역의 문승아 배우는 제 영상 중에 2023년 한국 배우 월드컵 후보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원래 나영이 늘 1등을 하고 혜성이 2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혜성이 1등, 나영이 2등을 해서 나영이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영은 좀 욕심이 많은 애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혜성은 이런 나영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래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씬이 이 작품의 무척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를 함축하는 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혜성은 나영을 야 라고 부른 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리고 24년 뒤에 이들이 뉴욕에서 다시 만나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혜성은 노라를 야 라고 부른 뒤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죠. 이 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혜성이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온 건 나영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이 언덕을 올라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24년 뒤에도 노라가 혜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혜성이 노라를 찾아가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작품이 사용하는 색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가 확실하게 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씬을 보면 나영은 빨간 가방과 티셔츠를 입었고 혜성은 농구공을 들고 파란 자켓을 입고 있죠. 그리고 뒤쪽 배경으로 파란 지붕도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쇼트의 구성, 그러니까 인물 배치와 색 사용은 이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까지 여러 번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혜성 같은 경우는 이후에 군대 씬이나 몇 가지 장면을 제외하면 영화 내내 늘 이 파란 계통의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리고 캐나다에 간 나영 역시 초반에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파란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때 나영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씬인데 어쩌면 몸은 캐나다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파란색은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애틋한 과거처럼도 보이고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24년 뒤에 만나고 다시 헤어질 때도 이들 배경으로 파란 벽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한텐 이 파란 벽이 이 둘이 같이 넘겨야 할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혜성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를 넘겨야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던 결혼을 하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영네 엄마는 나영에게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학교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묻고 나영이 혜성이라고 대답하자 혜성과 데이트 약속을 잡죠.
이 데이트도 되게 재밌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조형물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얼굴인데 눈, 코, 입이 부분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상의 모습은 기억과도 유사합니다. 이후에 이들이 서로를 떠올릴 때 어떤 사건이나 상대방의 외모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억조차도 이 조각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4년 뒤에 이들이 뉴욕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이들 뒤에 또 다른 조각상이 있죠. 다른 하나는 날씨입니다. 이 어린 시절 데이트에서 비가 오죠. 전 이게 후반에 가서 절묘하네 했었는데,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24년 뒤에 혜성이 미국으로 갈 때 친구들이 너가 있는 내내 뉴욕에 비가 온다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혜성의 삶의 어떤 부분은 지금 나영과 비를 맞고 있는 이 행복한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저 같은 영화 팬은 어른이 된 둘이 다시 비를 맞는 장면이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실제 영화는 노라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비가 멈춥니다. 이 부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24년 만에 이 재회는 과거의 재현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저한테는 이 24년 만의 만남이 아이들이 데이트를 했던 다음 날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분위기와 감정은 이 작품의 OST 중에 Quiet Eyes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가사를 보면 움직이는 공원의 석상들, 빗속에 번지는 모자이크 얼굴들, 다시 떠오르는 잃어버린 기억들. 곡도 좋고 이 파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잘 함축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둘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영은 혜성의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고, 혜성은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죠. 이 장면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이 작품의 중요한 초반 설정은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이 쇼트는 이 작품의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혜성이 노라를 찾아간 건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서인 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여정의 진짜 목적은 그가 홀로 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컷을 보면 혜성이 지금과 비슷한 앵글로 노라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재밌는 건 노라는 이미 이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24년 전에서 12년 전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 노라는 비슷한 앵글로 길을 달리면서 아마 이 건물들 틈에서 태양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미소 짓는 노라의 컷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라는 이미 12년 전에 홀로서기를 마친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만든 영화는 이 시간의 방향, 시선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이 작품의 타이틀을 보면 패스트 라이브즈를 띄워놨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틀 다음에 바로 붙는 쇼트의 구성을 보면 노라가 가운데 있고, 패스트 위치에는 혜성, 또 라이브즈에는 남편이 위치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24년 만에 이들이 드디어 재회하는 순간을 보면 혜성이 가운데 서 있고 노라가 왼편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좋은데, 혜성이 이렇게 뒤를 돌아서 노라를 바라보죠. 이때 의상을 보면 혜성은 역시 파란 계통의 셔츠를 입고 있는데 노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라는 이 만남 후에 집에 가서 파란 옷으로 갈아입죠.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영화 안에 또 있는데, 이들이 스카이프로 12년 만에 처음 만나는 순간을 보면 노라는 컴퓨터에 앉기까지도 붉은색 셔츠를 입고 있다가 접속하기 직전에 그 셔츠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파란색 티셔츠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 이들이 12년 전 결국 헤어졌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혜성은 내가 미국에 왜 가? 라고 하고, 노라 역시 내가 한국에 왜 가? 라고 하죠. 이후에 이 시기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어렸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어렸다면 둘 중 하나는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마음만으로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혜성은 베이징으로 가고 노라는 미국의 예술가 레지던시에 들어가죠. 이 레지던시에 처음 도착하는 씬을 보면 이 작품이 인서트가 많은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씬과 혜성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인서트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어쨌든 이게 노라가 중심이 된 이야기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레지던시에 들어간 노라가 아서를 만나기 전까지의 쇼트들을 보면 그가 도착할 때 뭐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이 커튼이 살짝 흔들리면서 노라가 잠에서 깬다든지, 이 아서와 첫 대면하는 순간 따뜻한 컵을 손에 들고 있다든지, 이런 작지만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혜성뿐 아니라 아서와의 만남 또한 이 작품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인연이 꼭 혜성과 노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노라와 아서도 인연으로 보고 있고, 또 후반에 가면 바에 앉아서 혜성이 아서에게 우리가 인연인 것 같다 말하는 씬도 있죠. 이 씬에서 되게 공감 가는 대사가 있는데, 노라와 아서가 밤에 그 야외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때입니다. 서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라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고 같은 도시에 있고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감독이 말하는 인연의 요소가 아닐까 싶고,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혜성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24년 후에 스카이프가 아니라 직접 그녀 앞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 아서가 등장한 다음부터 이 작품이 아서에게 꽤 많은 이야기를 부여하고 또 감정이입할 부분도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계속 아서에게 마음이 가요. 가뜩이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균형추 같은 역할인 게, 아서가 그런 존재로 영화 안에 있기 때문에 혜성과 노라가 만났을 때 못다한 감정은 나누더라도 그 선을 넘질 않길 바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24년 만에 드디어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노라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꽤 긴 시간 이 낯선 땅에 혜성이 혼자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비가 오는 날에 혜성이 혼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같은 것을 계속 넣거든요. 그리고 또 거리에 비가 고여 있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저한테 이런 장면들이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쨌든 이 작품은 어느 정도 감독의 자전적인 작품이고,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씬들은 혜성은 이랬을 거야 상상하면서 만든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또 아서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날씨와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씬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날씨가 개고 드디어 둘이 다시 만납니다. 이때 카메라는 혜성의 OS를 걸고 노라가 왼편에서 쭉 걸어오게 하죠. 그리고 노라가 혜성에게 안깁니다. 그것도 두 번 안기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안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또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두 인물을 투샷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쇼트로 잡으면서 계속 카메라를 좌우로 팬을 합니다. 그러니까 혜성이 말할 때는 노라 표정이 보이지 않고, 노라의 얼굴을 보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팬을 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여기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움직임은 12년 전에 이들이 스카이프로 통화를 할 때 서로 얼마나 다른 시공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기법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을 하니까 저한테는 무척 오랫동안 축적된 시간과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둘은 지하철을 타러 가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멈춰있는 관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유태우 배우의 연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 한국말 연기에 대해 어떻게 그레타리보다 더 한국말을 못할 수가 있냐라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되게 철두철미하고 뭐 떡 부러지고 스마트한 이런 인물이었다면 지금 이 말투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혜성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답답하기도 하고 수줍음도 있고, 이 노라와 있는 모든 순간은 어른 남자가 아니라 소년처럼 보이는 게 더 맞고, 자기 감정을 조곤조곤 하나하나 잘 표현하기보다는 쌓아두고 한꺼번에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실제로 많이 있는 남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연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 나오는데, 두 인물이 지하철에 내려서 저 먼 데서부터 작은 점처럼 보이면서 서서히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의 뒤로는 아주 큰 다리가 있죠. 앞으로 이 작품에 이런 차가 달리는 다리나 도로나 배가 다니는 항구 같은 장소를 계속 배경에 두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이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 뒤에는 더 이상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씬을 보면 과거에 노라가 섭섭했던 일을 얘기하고 혜성이 사과도 하죠. 그렇게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현재의 혜성의 결혼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쭉 걸어오게 되는데,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쯤 되면 이들은 어느덧 카메라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이야기가 이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카메라의 움직임과 인물의 동선으로도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씬은 마지막까지도 정말 좋은데 맨 마지막 이들이 서서 바라보는 곳은 흐르고 있는 강과 저 멀리 회전목마가 보이죠. 그리고 다음 씬은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씬이면서 예고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씬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회전목마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회전목마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같이 나눈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지만 그것이 그 시절에 머문 이야기라는 것을 배경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도 좋았는데 이 회전목마가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런 유리관, 유리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장면이 뭐 로맨틱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현실적인 장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둘은 여기서 헤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노라와 남편인 아서의 대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식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작품처럼 보입니다. 노라는 아서와 무척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이따 노라는 거의 래퍼가 곡에 라임을 짜놓듯이 대화 내내 계속 뭐 코리안 오브 코리안, 코리안 완전한 코리안, 진짜 코리안 계속 코리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서는 태생이 미국인인데 이거야말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남자가 매력적이었냐, 너도 매력을 느꼈냐 묻죠. 그러니까 또 무뚝뚝한 진짜 코리안이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둘은 침대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이 씬도 참 좋은데 아서는 너와 혜성의 이야기는 특별하고 자기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생각엔 이 작품은 무척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라는 나는 지금 당신 옆에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제 생각에 노라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더 로맨틱하고 뭐가 더 좋은 이야기인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같은 테이블, 같은 도시, 같은 시간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씬의 맨 마지막 컷을 보면 노라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느낄 수 있는데 바로 혜성과 노라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회전목마의 조명이 탁 꺼지면서 암전이 되면서 씬이 끝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혜성과 노라는 이 다음날 또다시 만납니다. 이 장면도 좋은데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둣가에서 기다리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혜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노라는 또다시 왼편에서 나타나죠. 작품 안에서 이 인연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나뭇가지와 새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혜성이 노라를 찾아간다는 면에서 노라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모두에게 서로가 나뭇가지이면서 새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씬은 예쁘게 찍히기도 했고 혜성은 약속 시간에 늦은 노라에게 아침을 먹었냐고 물은 다음에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12년 전 영상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혜성이 노라를 챙겨주죠. 혜성은 노라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남자처럼도 보여요. 여기서도 너 예전에 노벨상 타고 싶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퓰리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을 타고 싶냐고 묻죠. 노라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이러죠. 이 장면이 웃기기도 하고 또 혜성이 노라에 대해 얼만큼의 애정이 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노라가 토니상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저라도 나에 대해 늘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이런 면이 노라가 혜성에게 설레임을 느끼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배를 타고 말 그대로 흘러갑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더 이상 고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기억에 머물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관계인 거죠. 이때 재밌는 게 원래는 계속 노라가 혜성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처음으로 둘이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다음 컷인가에 바로 노라가 아서랑 찍은 결혼 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작품이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방식처럼 보여요. 그리고 드디어 셋이 같이 만납니다. 만약에 유태호 배우 연기를 뭐라고 하려면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캐릭터가 나름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인물인데 여기를 보면 뭐 헝그리 같은 단어를 못 알아듣고 뭐 이 나이스 투 미츄도 너무 과장되게 그 서툰 연기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씬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서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아서가 오늘 둘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묻죠. 그래서 혜성이 나 배 타고 자유의 여신상 봤어 하니까 아서가 바로 나 거기 안 가봄 이러죠. 이 전날의 데이트 장소는 남편과 자주 가던 데이트 코스였지만 여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느 정도는 아서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또 측은하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씬에서 나왔던 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는 저한테는 약간 그 또 다른 회전목마처럼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컷을 정면이라고 치면 반대로 뒤집어서 찍은 씬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 공간의 이미지가 회전목마와 무척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혜성은 노라와의 옛 기억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한 것처럼 이날 이 테이블에서의 기억 역시 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재생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테이블에서 혜성과 노라가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우리는 이번 생은 아니야가 결론이거든요. 혜성은 내가 이렇게 이 도시 이 테이블까지 왔는데 네 옆에 남편이 있네,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말을 하죠. 이어서 우리가 전생에 어떤 사이였길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가 안 좋은 부부였다, 뭐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 나무와 나무까지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 질문은 맨 마지막 시퀀스에 가면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생엔 우리는 어떤 사이로 만날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관계가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비록 다음 생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 맨 마지막 시퀀스는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갔죠. 둘이 같이 왼편으로 걸어가고 또 그곳엔 파란 벽이 있고 그 앞에 멈춰서서 우버를 기다리죠. 이 작품에서는 플래시백이 2번 사용됐던 것 같은데 한 번은 24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어린 시절 그 조각상에 매달려 있던 둘을 보여주는 쇼트였고 그 다음이 이 씬인데 어린 시절 각자 갈림길에 서 있는 둘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재밌는 건 이게 어디까지나 기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들이 헤어졌을 때의 시간은 낮이었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백 장면에는 저녁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혜성이 노라를 야 라고 부른 다음에 야! 우리가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라고 묻죠. 그리고 이에 대한 노라의 대답은 모르겠어로 끝이 납니다. 혜성이 차를 타고 떠나면 이제 노라는 자신이 왔던 길을 혼자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녀에겐 현실이자 집인 남편에게 안겨서 눈물을 흘리죠. 마찬가지로 혜성도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노라는 이미 2단계를 거쳤고 혜성도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이 작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